피난길 같은 출근길. 먹고 살기가 힘들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OECD나 ILO에서는 일단 그 근속연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일단 고용 안정의 지표로 좀 사용을 하거든요.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그런데 그걸로 보면은 평균 근속연수로 보면 한국의 경우가 지금 한 5.1년 정도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한 10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 평균 근속연수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워낙 기마민족인 나라여서 그런 건지 할 정도인데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지금 35.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속연수 10년이 넘는 사람을 장기 근속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OECD 국가 평균하면 36%가 나와요. 36% 정도가. 근데 한국의 경우는 한 18% 해서 한국의 경우가 장기 근속자 비율은 가장 적고, 그다음에 근속연수 1년이 안 되는 단기 근속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근속연수도 5.1년에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노동시간 같은 경우가 OECD 국가 평균이 한 1,700시간이거든요. 1,700시간이고 요즘 뭐 독일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한 1,300시간, 1,400시간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한 2,100시간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전에는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최근에 우리보다 좀 약간 처지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OECD에 새로 가입을 했거든요. 칠레나 뭐 이런데 칠레 들어오고 멕시코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OECD 국가에서 한 3번째 정도로 좀 노동시간이 긴 거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쩌면 상위 10%에 있는 사람이 월급이 얼마고 하위 10%에 있는 사람이 월급이 얼마다. 그 격차가 몇 배다 하는 것을 대체 국제 비교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가 대체 한 5배가 좀 넘는 걸로 나와서 OECD 국가 한 34개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 정도로 임금 불평등이 심하다. 이렇게 OECD 자료를 봐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 예.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통계치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체 임금이나 근로소득에 한정된 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소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꼭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도 있고 뭐 배당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소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합산이 안 된 것이 근로소득만을 갖고 볼 때도 이렇게 좀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임금이 차지하는 몫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최근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면은 외환위기 전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한 65%까지 갔나요? 뭐 그러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최근에 2012년 같은 경우 아마 한 58% 정도 수준일 거거든요. 지금 노동소득 분배율이 자본소득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최근에 보면 이제 한국의 기업들 같은 특히 거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내부 유보라든가 이 잉여는 엄청나게 좀 쌓였다. 다들 그건 뭐 전제하지 않습니까? 현금 유보라든가 여기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는 안 하고 계속 쌓아만 놓고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져서 자본 몫이 그만큼 늘어나도 투자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게 그대로 딱 매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의 1%포인트의 하락은 결과적으로 내수에 내지는 이제 수요를 갖다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작년 말에 내놓은 ILO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진단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는 그래도 약간이나마 좀 기대를 걸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운 노동 정책이 공약을 놓고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괜찮았어요. 고용률 70%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노동 시간을 갖다 OECD 수준으로 단축하겠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것도 경제 성장률 더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부분이 인상되는 만큼은 적어도 올리도록 하겠다. 거기다 더구나 좀 중요한 부분 같은 비정규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겹쳐서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년을 지나고 보면 애초에 내세웠던 좋은 공약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최근에 철도파업에서도 좀 확인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면에서 이제 강경 일변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노동정책이다 하는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사실 노동정책이라고 할 것 자체가 없고 거의 공안정책 내지는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 정도로만 이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흘러온 것 아니냐. 노동정책과 결부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노동정책과 결부해서도 운영하는 것이 경제부처나 아니면은 공안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다루고 그러면서 누구도 할 말을 갖다 하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정부 내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이 일정 부분 강경 발언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밑에서는 어떻게든 그거에 좀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악수의 악수로 좀 전국에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